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평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Q&A 형식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각주와 참고 문헌을 다는 방식은 모두 동일한가요? 답변 드리자면 각주나 참고 문헌을 제시하는 방식은 전공 분야와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할 때에는 글쓴이, 논문 제목, 책 이름, 출판사, 출판 연도, 인용한 쪽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열거하는 순서나 방식은 전공 분야, 학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 분야의 기관이나 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고 작성 및 편집 원칙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글을 작성하긴 했는데 제 생각이 거의 없다면 이것도 표절인가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했으니 일단은 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글은 아니죠. 학문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 있는 연구에 의존하려는 욕구를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출처를 정확히 제시했을지라도 여러 글을 짜깁기 하여 쓴 글은 자신의 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남의 글이겠죠. 어렵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상식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상식으로 통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출처를 안 밝히셔도 됩니다. 그 중에 상식에 속하는 지식이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과학적 지식, 역사적 사건의 연대, 유명한 사상 등 일반적인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상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정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학술적 글쓰기에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도 될까요? 답변 드리자면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신뢰하지 못할 자료, 불확실한 정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자료의 경우 자료의 출처와 집필자를 확인해서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판단 후에 활용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 협동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동 학습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팀원이 과제 수행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들 무임승차라고 하실 텐데요.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동료를 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동료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팀원은 과제 수행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학우가 있을 때는 먼저 그 학우가 함께 협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그래도 참여하지 않을 때는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임승차를 막고 협동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동학습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에서의 협동학습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며 공동의 책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협동학습을 하면서도 리더십도 기르고 좋은 학우와 학문적으로 사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팀원 모두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또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여기에 대해선 설령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조금 고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복 제출에 해당됩니다. 모든 교과목은 새로운 학습 과정이며 따라서 새로운 학습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복 제출은 새로운 노력 없이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가지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작성한 글의 일부를 활용할 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7번째,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그것으로 출처를 제시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료의 출처를 제시할 때에는 가능한 한 그 자료가 실렸던 최초의 출처를 확인해서 그 원 출처를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문헌 자료를 직접 찾지 않고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수집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의 자료들은 원 자료가 가공되거나 변형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원 출처를 확인하셨더라도 그 원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제 인용임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도 출처를 밝혀야 할까요? 사진이나 동영상 역시 출처를 밝혀주셔야 하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적 소유권을 가진 지적 소유물이므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나 그래프, 그림, 설문조사 결과 등과 같은 자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전에 책이나 논문 등에서는 본 기억이 있는데 출처를 명확히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출처를 찾을 수 없다면 그 내용은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글을 쓰기 전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색하고 수집한 자료들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인용할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실험 후에 사용한 시약은 실험대에 배수구 후에 그냥 버려도 괜찮나요?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지정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조직물류, 위탁 폐수 등으로 나뉩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니 관련 세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